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성북동에 왔습니다. 성북동 북정마을에서부터 오늘의 여행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북동은 많은 골목길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보통의 도시와는 다르게 조용함이 느껴지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골목을 통해서 시무장이라는 곳을 먼저 가보려고 하는데요. 골목길들이 낯설지 않은 이유가 저도 어릴 적 이런 골목에서 뛰어다니면서 놀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이 비둘기 쉼터는 아주 소박하고 벤치 몇 개 있고 관광지는 아닌 공원인데 성북동 비둘기라는 김광섭 시인의 시가 유명하죠. 그것을 기념해 놓은 그런 공원인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이 자주 나왔죠. 아주 고생했던 기억은 납니다. 이렇게 작은 공원 하나, 비둘기들, 벤치, 시간이 흘러간다기보다는 조용히 쌓여있는 시 한 편이 그냥 떠오르는 장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풍경이 오히려 기억에 남는 그런 이 조용함을 따라 오늘은 성북동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이 골목길이 낯설지가 않아요. 천사도 시에 관심이 많나 봅니다. 나비는 오늘도 옆집의 꼬순이를 꼬시기 위해서 기웃거려 보지만 실망하고 소득이 없나 봅니다. 이 공원을 나와서 걷다 보면 길은 점점 좁아집니다. 성북동의 골목은 직선이 아니에요. 구부러지고 끊기고 또 다시 이어집니다. 이 길들은 계획된 것이 아니라 살아온 흔적이죠. 벽 위에 낡은 흔적들, 덧칠된 페인트, 닫힌 대문과 열린 창문들. 도시는 새로 지어지기도 하지만 여기는 쌓여갑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 성북동의 골목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골목 끝에 조용히 숨은 집 한 채가 있는데요. 바로 시무장입니다. 여러분, 시무장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 불교에서 인간이 잃어버린 참된 마음을 소를 찾는 과정을 통해서 비유를 했는데요. 잃어버린 진리와 자신을 찾아가는 수행의 공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해 한용운이 이 집에 거주를 했는데요. 이 집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햇빛이 잘 드는 남향이 아니라 북쪽을 향하고 있어요. 이 조선을 지배했던 조선 총독부를 등지기 위해서 일부러 선택한 방향인데, 이 도시에서 방향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태도라고 보여지는데, 만해 한용운은 어떤 밝음을 포기했지만 신념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이 문장은 사랑처럼 들리지만 자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북동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공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고즈넉하고 마당이 넓어서 좋았습니다. 시무장을 내려오면 다시 거리의 공기가 바뀝니다. 해외여행 갈 때 캐리 가방 들고 굉장히 언덕이 고바이라 사실 올라오는 과정을 제가 찍진 않았는데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리막길만 봐도 아시겠지요? 네. 사실 버스 타고 올라올 수도 있었는데 걸어 올라왔어요.
이게 거리를 내려오면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 널찍한 도로 양편에는 뭐 작은 갤러리들 그리고 개성 있는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많이 돌아다녀서 잠시 쉬려고 이렇게 조그만 카페에 들어와 봤습니다. 카페가 굉장히 깔끔하고 이뻤어요. 커피도 맛있었습니다. 네. 이 성북동의 이 큰 길을 내려가다 보면요 여기 동네가 이뻐서 오래된 노포들도 있고요, 또 세련된 카페들도 있고, 발코니 앉아서 먹으면 이게 뭔가 언밸런스한 것 같은데 좋겠어요. 그래서 이 동네는 뭔가를 이렇게 완전히 밀어내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조금씩 겹쳐 놓는 것 같습니다. 이 금왕 돈가스는요 우리 동네에도 있는데 반가워서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자주 갔던 그 보리밥집도 있었고요. 이게 뭐라고 설명은 못하겠지만 시간이 오버랩돼서 쌓여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술은 거리에 나오고 일상들은 그 옆을 지나가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혼합이 이 동네의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엔 이 오브제들을 봤을 때 좀 난해했어요. 좀 기괴한 느낌도 들고. 근데 자꾸 보다 보니까요, 이 나무, 생명, 이 돌 이런 것들이 뭔가 조화스럽게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진 그런 예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작품들이 많이 있어서 천천히 감상하기에는 괜찮은 거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을 좀 더 걸으면요 길이 다시 조용해지는데 이렇게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그런 개신교가 아니라 뭐 성공회라든가 천주교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몰려 있는데 건물들이 생각보다 독특했습니다. 저는 길상사로 가고 있는데요. 이 길상사로 이 가는 길은 또 저를 천천히 속도를 멈추게 합니다. 방금 전까지 거리와는 좀 다른 사람들 말소리도 찻소리도 조금씩 낮아집니다. 이 도시는 이렇게 공간마다 온도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북동은 특별해졌죠. 이 조선시대 한양 도성 바깥에 있는 별서지였는데 권력의 중심들이 조금 떨어져 있지만 자연과 가까운 공간에 사대부들이 별장을 짓고 이 도시와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북동은 선택된 거리두기의 장소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랜 골목길을 지나서 길상사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길상사가 어떤 사찰인지 아십니까? 저는 예전에도 차로 이 동네를 많이 지나다니긴 했는데 이렇게 걸어서 와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히 사찰로만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곳은 원래 대원각이라는 요종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가장 화려했던 공간, 그 자리가 바로 절이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의 공간으로 바뀐 거죠. 법정 스님은 이곳에서 무소유를 이야기했는데 가장 많이 가졌던 장소가 가장 적게 가지는 이야기를 하는 곳으로 바뀐 거죠. 이곳은 원래 김영환이었던 이 요종의 주인이 여기구나. 한 남자를 짝사랑했는데 그분이 떠나고 나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이 절을 법정 스님에게 소유를 이전했다고 합니다.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죠. 이제 이곳은 아무래도 사찰이다 보니까 말은 좀 안 하게 되고 공간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법정 스님이 계시던 이 공간도요, 굉장히 소박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스님의 유골이 묻혀 있는 곳도 좀 놀랄 정도로 평범하고 소박했습니다. 사실 법정 스님은 큰 스님이잖아요. 우리나라 불교사에 있어서 이렇게 무소유를 몸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승려들이 수학을 하는 이 대학도 있고요. 그리고 수행을 하는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현대적인 것 같아요. 제가 촬영은 안 했는데. 그리고 또 템플스테이라고 하죠. 이게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한국인들도 많이 와서 이렇게 쉬어가는 그런 공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동상이요, 이 불상이요, 보살을 표현했는데 자세히 보면 성모 마리아 상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전에 여기 김수환 추경이 왔다 가면서 저 불상을 조각을 의뢰를 했는데 이게 아마 성모 마리아 상을 조각하던 분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상이 보살의 모습이 마리아하고 좀 비슷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길상사를 나와서 다시 걷다 보면요, 거리는 다시 또 분위기가 달라져요. 넓은 집, 높은 담장, 조용한 골목들. 성북동은 원래 오래된 부촌이었죠. 조선시대부터. 하지만 이곳의 문은 과시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숨겨져 있고요,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도시에서 부라는 건 이게 드러내죠. 그리고 숨기기도 합니다. 근데 성북동은 뭔가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와 또 해방 이후에 성북동에는 여러 변화가 생기는데요. 정치인, 학자, 예술가들이 이곳으로 모여서 도심과는 가깝지만 조용하고 또 외부와의 시선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는 외교관 고위층들이 이쪽으로 많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래서 성북동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상징적인 공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사느냐, 그게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시대. 성북동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 살죠? 이 성북동에는 소박한 성당이 하나 있는데요. 길상사와는 다르게 아주 앙증맞을 정도로 작은 성당입니다. 이 사찰도 있고 성당도 있고 서로 다른 믿음이 이렇게 같은 공간에
같은 동네에 머무는데요. 이곳은 누군가에게는 기도하는 공간이고 또 쉬어가는 공간이기도 하고, 중요한 건 그 자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성북동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성당에 와서 오늘 걸었던 길들을 돌아보면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겹쳐져 있습니다. 시와 공원, 골목과 삶, 정한과 역사, 예술과 일상, 욕망과 비움, 그리고 믿음. 성북동은 새로 만들어진 동네가 아니라 겹쳐진 동네입니다. 그래서 더 천천히 봐야 되고요. 오늘은 성북동을 걸어봤는데요. 오늘 여행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 장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